시대입니다. 이제 7세기에서 10세기 초에 이제 당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중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위진 남북초 수당 시대란 말은 뭐냐면 위초고 중에 위, 진. 자, 여기 오니까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죠. 남중고, 북중고, 남북조 수당 시대.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고구려 자 백제신라 발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89페이지. 자, 89페이지 오시니까 꼭 알아두게. 자, 1번 보겠습니다. 거기 1번은 백여국 시대를 거쳐서 다시 큰 무덤, 고분이 나오는 시대를 거쳐서 자, 야마토 정권 체크. 4세기부터 7세기. 자, 1번은 야마토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이카 계신 체크. 745년. 자, 다이카 계신에 체크해놓고 거기가 그러면 전제 왕권이 나오는 시기예요. 그때 다이카 계신에서 강력한 전제 왕권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왜 하냐면 여러분 이제 먼저 들어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일본이 만든 조작설이 있는데요. 일본은 4세기부터 6세기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일본이 4세기부터 6세기 한반도 남부를 자기네가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 지배설 이게 바로 임나 일본부설이거든요. 임나 일본부설.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열면 가야 지역을 지배하고 백제와 신라를 자기네가 완전히 점령해 그쪽에 영향권을 행사했다는 이 일본의 식민지 이론 임나 일본설을 우리가 반박할 때는 바로 이거예요. 과연 4세부터 6세기 일본 정권이 야마토 정권이 우리를 지배할 만한 강력한 정권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일본은 언제 강력한 정권이 나온다? 다이카 계신 645년. 그래서 야마토 정권은 강력한 중앙 집권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본의 식민지설인 바로 임나 일본부설을 반박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자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얘기 들어봅시다. 자 90페이지. 자 이제 거기에는 01번에 자 2번 중앙집권국가. 자 아까 이미 여러분 그 파란색 박스 이제 보시죠. 자 우리가 연맹왕국과 중앙집권국가의 차이는 왕권의 차이다. 연맹왕국은 왕을 선출했고 중앙집권국가로 가면 왕위가 세습인데 처음에는 형제 세습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부자 세습으로 바뀐다. 그러면 밑에 02번 자 이제 고대국가 성격 그거 약간 중요 표시. 중앙집권국가 또는 고대국가 성격은 4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자 일단 1번 왕권 강화. 두 번째 온갖 중앙집권적 제도 마련. 세 번째 삼국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영역국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교 수용.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 성격이 자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뭐 일부러 외울 것도 없어요. 자 상황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집중해 보세요. 이겁니다. 중앙집권국가 첫 번째 왕위가 세습된다. 즉 왕권 강화. 이들이 중앙으로 와서 중앙의 관료 또는 중앙의 귀족이 된다. 자 왕과 함께 중앙의 지배층이 되면서 그들 위한 온갖 중앙집권적 제도가 마련될 거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이에요. 법, 율령. 세 번째 영역국가. 네 번째 불교 수용. 자 그러면 거기 여러분 자 여러분이 고민하실 것을 제가 정리해드렸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시기는 달라도 이 고대국가 4가지 성격이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제일 먼저 자 이제 왕위 세습. 자 당연히 형제 세습이겠죠. 우리가 왕을 선출하다가 어느 순간 왕위가 세습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대국가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합니다. 또는 중앙집권국가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이들이 들어가서 온갖 중앙집권적 제도 마련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율령이 나오고 관등이 나오고 온갖 게 나오는데 자 특히 그럼 그 중에 자 율령이 반포되면 그 나라의 시스템은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국가 체제가 마련되었다 또는 체제가 완성되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피 터지게 싸움을 했죠. 영역국가. 그래서 그러면 엄청난 영역국가 성격을 띠고 있는데 특히 그들이 가장 피 터지게 싸웠던 동네가 현재 이 선생이 있는 서울입니다. 한강 부분. 그래서 이 왜 한강이 중요하냐. 자 거기 한강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겠죠 여러분. 자 한강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은 첫 번째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서울은 자 그러면 사람이 살기가 좀 좋고 자 이런 자 물자도 풍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강을 차지하면 가장 유리한 것은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100길을 얻는다는 거예요. 100길.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고등종교 뭐가 들어야 되냐면 불교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여러분 이 네 가지 성격이 여러분 자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시기는 달라도 이 네 가지 성격이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숙제 내드린 거 기억나세요? 114페이지.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 그러면 한 40분에 여러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뭐 하시나? 여러분들 제 쉬는 시간에 뭐 하실까? 제가 궁금했는데 여러분 앞만 보고 계시대요. 여러분 자 그거 열심히 외우셨어야 됩니다. 어쨌든 자 보세요. 자 그거 오늘 외웠으면 오늘 거저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뭡니까? 자 고구려 자 2세기 태조입니다. 2세기 태조 때 자 우리가 자 부자 자 형제 세습 어쨌든 고대 국가 들어가고요. 여기 3세기 고유왕 여기 4세기 내무랑 때 왕위가 세습되면서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율령 그냥 자 백제 3세기 고유왕 신라 4세기 고구려 소수만 신라 6세기 법흥왕 때 자 그러면 율령이 반포돼요. 그대로 불교 보세요. 불교는 제가 늘 번호 매기라고 했었죠. 여기다 이렇게 번호 매기세요. 무조건 신라는 3번이에요. 꼴찌예요, 꼴찌. 그럼 왜 신라 꼴찌인지 아세요? 지리적 조건이에요. 신라는 이쪽에 경상도권 큰 산맥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기 좀 여러분 자 적합하지 못한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KTX 있어서 뭐 몇 시간 안에 가고 이러잖아요. 하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경주 간다는 것은 큰 마음을 벼르고 갔었어요. 근데 과거야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자 이 지역상 신라 발전이 가장 늦어요. 근데 신라가 마지막 대기 자 만성형이죠. 왜? 그들이 마지막 한강을 차지하면서 자 여러분 통일신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한강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불교 자 4세기 소수망 때 자 중국 전진에서 불교가 들어왔다. 백제 4세기 침유왕 때 중국 동진에서 들어왔다. 신라는 원래 5세기 중엽에 눌지왕 때 불교가 들어왔는데요. 얘네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세기 법흥왕 때 가서야만이 불교가 들어온 게 아니라 공이 됐다. 자 참고서는 자 그 밑에 자 얘네는 5세기 중엽 눌지왕 때 불교가 들어왔어요. 도입됩니다. 고구려에서. 근데 다른 나라는 불교가 들어오자마자 곧장 그 나라의 종교가 됐지만 신라는 상당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 속에 자 나중에 가서 자 2차전의 순교로 비로소 불교가 공인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강이에요, 여러분. 한강. 자 한강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나라 뭐였어요? 주몽의 아들 온조가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자 이쪽 한강에서 나라 세웠죠. 그래서 여러분 고구려입니다. 자 한강과 관계되어서 3세기 고유왕은 여러분 지금의 서울 지역과 인천 지역을 차지했고요. 4세기 근초광은 자 전라도 지역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한강과 관계된 두 임금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 고구려는 5세기 장수왕, 자 신라는 6세기 진흥왕. 자 뭡니까? 시기는 달라도 여러분 이 고대국가 네 가지 성격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국을 고대국가 또는 중앙집권국가라 부른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대국가로 들어가면 자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부족장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들만의 네 가지 성격이 맞아 나온다. 그래서 자 이걸 보는 거죠. 옆에 있는 뭐 기출문제는 저의 설명이 필요 없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장 보세요. 자 그러면 92페이지 제3절 삼국의 성리 사실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요 단어는 뭐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즉 삼국이 자 연맹 왕국이었다가 언제 고대 국가로 들어갔을까? 그러면 2세기 태조, 자 3세기 고유와 4세기 내분왕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시잖아요, 여러분. 고구려는 누가 내려갔었습니까? 고구려는 부여족이. 자 백제는 고구려인이. 그죠? 그래서 백제 속에는 고구려 쪽 요소가 많을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자 고딕 보세요, 여러분. 거기 자 성립과정 이미 얘기했던 거 1번은 자 그건 읽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세요. 중앙집권. 자 일단은 1번 왕위 세습. 그냥 고딕 2세기 태조 때 고씨에 의한 자 이 왕위 세습이 이루어진다. 이때는 당연히 형제 세습이었겠죠. 시간이 지나면 부자 세습 바뀌는데 자 그게 바로 이번에 고국 천황입니다. 2세기 고국 천황 때 자 그는 부족적 전통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꿉니다. 그리고
왕의 계승은 형제 세습에서 부자 세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상속이나 세습이나. 자, 그 다음, 자, 백제 보세요. 백제는, 자, 여러분 이미,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백제는 한강 유역에 위치한 만의 한 작은 소국에서 출발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주몽의 아들 온조가 하남 유대성에 도읍해서 백제를 세웠대죠. 그러면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백제 속에는 고구려 쪽 수가 분명히 나올 거다. 옆에 메모지, 중요 표시. 바로 그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백제 속에서 보이는 고구려 조소. 미리 다 시험에 나올 걸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잡으세요. 서울 석촌동 고분. 서울에 잠실 쪽에 있는 석촌호수 쪽에 있는 석촌동 고분은 초기 고구려 약식입니다. 즉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조의 건국기사. 자, 온조의 건국기사를 보면, 자,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아, 고구려인이구나. 세 번째, 자, 시조신이에요, 시조신. 자, 백제는요, 자기네 조상신을 고구려 세운 주몽. 그가 동명왕이에요, 동명왕. 동명왕을 모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백제 왕족들의 성씨가 여러분, 부여예요, 부여. 부여 아무개. 그 다음에 다시, 자, 5세기 나중에 계로왕이, 여러분 지금 북위에, 자,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고구려와 더불어 그 근원이 백제라고, 자, 부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여족의 일파라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성왕 때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거에서 부여족이 고구려를, 다시 고구려인이 백제를 세웠다는 걸 알려주죠. 자, 그다음에 언제 고대국가 들어간다. 자, 오른쪽에 그냥 눈으로 딱 보세요. 고대 3세기 고유왕 때 고대국가. 자, 그 다음 신라 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동그라미 1번. 자, 보세요, 여러분. 신라는 다른 나라들은요, 유이민들이 그 지역의 토착민을 흡수해서 유이민이 지배층이 되는데, 신라는 유이민들이 산맥을 넘고 들어가면요, 이미 너무 힘을 쓴 거예요. 헛걱대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고 있었던 힘을 모았던 신라가 확